좋은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이거는 전에 했던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을 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도 뭐 좋은 내용이 있었고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 책에는 이 부분도 좀 짧게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내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내재 가치란 무엇인가? 그럼 각자 알아서 내가 보기에 이 회사는 10만 원짜리야. 내가 보기에 이 회사는 5만 원짜리야. 이건 내 기분에 따라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뭐죠? 내재 가치가 109,999원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라는 것이 대략 한 10만 원이라면은 이것보다 많이 싸면 쌀수록 좋은 겁니다. 만 원이면 더 좋은 것이고 5천 원이 더 좋은 것이고 이런 식입니다. 너무너무 극단적이네요. 10만 원인데 내 내재 가치라고 생각하면 원래 20만 원짜리였는데 내재 가치가 10만 원은 있다라고 보고 이제 이 정도는 무조건 지켜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 더 떨어져갖고 8만 원 했다. 8만 원 좋은 거예요. 더 떨어져서 7만 원 했다. 이건 더 좋은 거고 이게 5만 원 있다. 땡큐죠. 그래갖고 만 원까지 가면 어때요? 어우 최고인 거예요. 뭐 공짜니까 다 사면 되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몇만 원 이걸 갖다가 책정에는 이게 중요한 겁니까? 10만 원? 아닙니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안 망할 거라는 거, 내재 가치라는 건 사실상 안 망할 거라는 걸 측정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번에 가격이랑 다시 올라올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맞추면 되는 것이지 완벽하게 몇만 몇천 몇백 원 몇십 원까지 찾아내는 그게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빵을 먹어서 행복하든 회를 먹어서 행복하든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저평가 기준 적당하게 싼 것이 아니고 많이 싸면 저평가된 겁니다. 많이 싼 건 뭐죠? 많이 떨어지면 됩니다. 근데 그 회사가 가치라는 거, 즉 망하지 않을 만큼의 현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걸로 촉합니다. 너무 여기에 시간 많이 쓰지 마십시오. 거기에 시간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죠. 선배님들이 저의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웃으시겠네요. 주식 이쪽 자산 쪽에 선배님들 보시면은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 하냐 이러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종목, 이게 좋은 종목입니다. 성장성, 이거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주는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잘 투자해야 됩니다. 그죠? 여차하면은 이제 보통 이것들이 고퍼라고 하는 걸로 이제 불립니다. 왜냐면 자기 수익의 1년 수익의 몇 배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가 그런 얘기인데 보통 뭐 동일 종목 퍼 기능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산업 안에 있는 것들은 비슷한 정도의 가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뭐 7배 또는 10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어떤 회사는 이게 한 50배, 뭐 100배 이렇게 나옵니다. 1000배짜리도 받습니다. 뭐죠? 제약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이익은 없으나 미래 이익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이익이 많이 늘 거니까 지금 버는 이익의 1000배지만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때인가 성장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은 다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성장을 하나요? 성장을 하긴 합니다. 어떤 것들 성장을 하죠? 보통 100개 중에 1개에서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가 성장을 하고 나머지 97개는 어떻게 돼요? 보통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IT 올 때 생각나시죠? 살아남은 게 뭐가 있죠? 네이버, 다음, NC소프트. 그때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기억도 안 나요. 저도. 미국 예를 들어보죠. 미국 예가 워낙 많으니까. 미국에 옛날에 자동차 회사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1900년 초에 생각을 해봅시다. 1900년 초에. 당연히 우리가 지금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동차 회사는 미래 산업이죠. 무조건 자동차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자동차 회사 투자를 해야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차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됐을까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포드, 아니면 GM, 크라이슬러? 이 세 회사 다 지금 병신돼 있습니다. 다 병신이에요. 아니 도요타를 선택해야 했을까요? 도요타는 그 당시에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옷 만드는 방적 회사였습니다. 뭘 사야 되죠? 못 찾습니다.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되게 높은 수익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원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회사를 살 수 있긴 한데 이것도 적당하게 돈을 먹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믿을 때 그 믿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지 미래를 갖다 여기다가 의탁하게 되면은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한 회사의 수명은 미국 기준으로 10.1년 정도가 지나면은 전체 회사의 절반 정도가 사멸한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게 10.1년, 거의 기업의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 볼 때 한 10년 정도면은 회사 절반이 죽으니까 20년이 지나가면 25%도 못 살아남게 됩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어떤 회사 살아남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1900년대 초반에 수백 개가 있었는데 다 죽고 지금 3개 살아남았고 그 3개도 멀쩡한 건 2개밖에 없는데 2개도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합니다. 네, 그 정도로 투자는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 어렵고 성장 투자는 더욱더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럼 가치 투자나 오래된 회사도 좋은가요? 아닙니다. 오래된 회사도 거의 수명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10.1년 정도면은 한 절반 정도가 죽어나갑니다. 오래된 회사들도. 네, 그러므로 투자는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 중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지금은 거의 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기관 다 보유합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다 뿐이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옛날에 쌀 때 매입해갖고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보유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매입하고 있는 것들은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뭘로요? 누적으로 매입한 것들은 좋을 수가 있고 이미 매입이 끝났거나 그런 것들은 좋다고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매도하고 있는 거 어떻게 있죠?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작전으로 들어놨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국민연금이 계속 팔고 나가거나 또는 외국인이 무한히 팔고 나가는 회사는 가능한 피하는 게 낫겠죠. 시장의 흐름으로 봐 주도주나 테마주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주도주가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영원히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주도주와 테마주는 이제 그 시점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주도주와 테마주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가다가 슉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갑니다. 어떻죠? 예전보다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예전보다 높긴 하죠. 근데 여기서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쯤 사요. 왜? 싸니까. 옛날에 20만원 갔는데 지금 한 9만원 가요. 그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테마 끝난 거면 사지 말아야 됩니다. 뒤에 가서 이제 저게 나옵니다. 뭐 차트가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할 건데요. 테마가 한 사이클 돌고 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테마주는 대부분 이 당시에 성장주로 이제 되게 각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훅 일어나진 않거든요. 한 10,000원짜리가 20만원 가면 20배 늘어나는 거죠. 프로테이지는 한 2000%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 내 성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치주를 가시면 되고 이렇게 성장주 또는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테마 성장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위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두 개가 각자의 주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 있냐면요. 성장주 투자의 주요 관점은 뭐냐면 남보다 먼저 뛰어내려야 돼요. 뭐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어디서 뛰어내려야 될까요? 여기 A라고 봅시다. A 시작이고 B 여기 좀 올라온 거고 C, D, E 이 중에 어디서 뛰어내려야 내가 안전할까요? 나는 C점에 뛰어내리는 게 저는 제일 안전하다고 봅니다. 뭐죠? 어깨에서 팔아라.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돼요? D까지 가고 싶어하고 D도 머리 꼭대기에 있는 머리카락에 붙은 먼지 위에 가격에서 팔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어지간히 족함을 알면 좋은데 인간이 절대로 족함을 알 리가 없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털립니다. 그래서 개미가 돈을 못 법니다. 하지만 기관은 어떻죠? 또는 전문가들은 또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이건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아니죠. 정확하게 말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 전부 다 쓸려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문가라고 남아있는 것이죠. 인간은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그렇게. 근데 인간을 넘어선 분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넘어서야 됩니다. 또 반대는 뭐가 있죠? 가치 투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치 투자는 뭐죠?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사야 됩니다. 또는 여기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윌스 효과에 떨어지는 동안에 견뎌야 됩니다. A에서 B까지 다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15만원에 샀는데 이게 10만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 40만원에서 시작했지만
15만 원까지 와서 사기 시작했는데 이게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아니 40만 원에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40만 원에서 사갖고 물린 사람도 있는데 뭘 정신 나가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신 나가는 건 배 한 가지입니다. 그럼 뭐죠? 가치 투자는 늦게 들어가는 게 이들의 덕목이 되겠습니다. 덕목, 늦게. 그럼 뭡니까? 두 개가 덕목이 갈립니다. 성장 투자는 남들보다 먼저 뛰어내리는 게 성장 투자의 덕목이고 가치 투자는 남들보다 늦게 들어가는 게 덕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투자는 어떻게 하죠? 내 마음에 드는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덮어놓고 던지기 때문에 거짓골을 모면하는 겁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